나는 김유진. 32세.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7년 전 이민우와 결혼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이지은과 함께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시어머니는 주부로, 시아버지는 은퇴한 기업 관리자였고, 이지은은 대학 졸업 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채 집에서 쉬는 상태였다. 나의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나는 결혼 이후 자신의 프로젝트 수익으로 가정을 지탱해왔다. 매달 100만 원 생활비는 기본이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초기 계약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에 달하는 계량 비용도 전부 나의 저축과 보상금으로 지불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표면적으로는 유진이 덕분에 편안하게 산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들의 태연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이기심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7년 동안 나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모든 걸 참고 견뎠다. 오늘 저녁은 가족 중요한 이야기라며 불린 모임이었다. 식탁엔 시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갓 구운 삼겹살이 차려져 있지만 아무도 맛있게 먹는 사람은 없었다.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무 상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그것은 나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개량한 이 아파트의 증명서였다. 시아버지는 그걸 이지은 앞에 밀어내며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 아파트는 지은이의 시집가지로 주겠다. 앞으로 너 혼자 잘 살아가야 하니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야. 이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움켜쥐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는다. 곧이어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보며 부드러운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내 부모님 집도 넓고 경제적 여유도 있잖아.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잠시 부모님 집에 돌아가 살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고 다시 말해. 지은이 결혼 준비도 바빠서 이 집이 필요해. 나는 손에 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카드를 꼭 쥐었다. 이건 어제 병원에 직접 예약해서 샀고, 심장이 약한 시아버지와 관절이 안 좋은 시어머니를 위해 최상급 패키지를 선택했다. 아직 건네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카드가 손에 꽉 박힌다. 나는 이민우를 쳐다봤다. 그가 스마트폰 게임에 집중하며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말대로 하자. 유진아, 너도 부모님 집에 가면 편할 거고, 지은이 결혼 준비도 편해지잖아.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워. 그의 말은 게임 소리에 묻히지만 충분히 들렸다. 7년 동안 나는 이 남자를 위해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의 부모님을 돌보며 심지어 이지은의 대학 등록금 일부까지 지원했는데 이제 나를 쫓아내는 건가? 아파트의 벽지는 나의 디자인이었고 거실의 소파와 침실의 침대는 내가 직접 해외에서 주문했으며 발코니의 스마트 홈 시스템은 내 첫 프로젝트 대박 보상금으로 설치했다. 이 모든 게 결국 이지은의 시집가지가 되는 건가? 나는 표정은 바꾸지 않고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그들은 나의 온순한 성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그들은 잊었다. 내가 주는 걸 할 수 있다면 내가 줬던 걸 모두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식탁에 놓인 건강검진 카드를 살짝 밀어내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대로 내일 부모님 집에 이사하겠습니다. 지은이 결혼 준비가 중요하니까? 이 말을 하자 이지은은 기뻐서 눈을 감았다가 뜨고 시어머니는 안도하며 웃음을 짓는다. 그래야 말이지. 유진아는 참 명리적이야. 시아버지도 끄덕이며 이해해주니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감사보다는 안심이 더 많았다. 이민우는 아직 게임에 집중한 채 그래. 편하게 갔다 오면 되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무관심한 모습을 보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태어남이 나에게 결단력을 불어넣어줬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이민우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계속했고, 이지은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안고 친구에게 전화하며 기뻐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결혼식장과 예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천천히 식기를 치우고 스스로의 서재로 갔다. 서재는 나의 개인 공간이었고 여기에 모든 프로젝트 관련 파일과 가계부, 증명서류가 모여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켠 뒤 첫 번째로 은행 응용 프로그램을 열었다. 매달 100만 원 생활비 자동 이체, 시아버지의 건강검진 비용 자동 지불, 이지은의 카드 할부 대금 자동 이책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해지했다. 화면에 이체 해지 완료라는 문구가 뜰 때마다 나의 마음은 차분해졌다. 두 번째로는 공동 계좌를 확인했다. 결혼 초에 함께 만든 계좌에 나의 사업 보상금 2억 원이 남아 있었다. 이민우는 이 계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나 역시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했지만 이제 이 돈도 내가 직접 관리해야 했다. 나는 계좌 권한을 단독으로 변경하고 이민우에게 계좌 접근 권한을 박탈했다. 다음은 가계부 응용 프로그램을 열었다. 7년 동안 나는 매번 지출한 금액과 용도를 상세히 기록해왔다. 아파트 초기 계약금 5천만 원, 계량비 3천만 원, 매달 생활비 100만 원, 이지은의 대학 등록금 1,200만 원, 시아버지의 심장검진비 800만 원 뒤 모든 기록을 전자문서 파일로 변환했다. 특히 계량 당시 사용한 자재 영수증, 설계도면,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도 모두 촬영해서 파일로 정리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지출 기록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대한 나의 권리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였다. 네 번째로는 부동산 관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앞으로 이 아파트의 관리비와 전기세, 수도세는 더 이상 대납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절차는 필요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관리사는 금방 확인했습니다라고 회신했다. 나는 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컴퓨터 화면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송파구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나는 그 아파트가 곧 이지은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 웃음을 참았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아파트를 그들에게 주는 건 나, 빼앗아가는 것도 나라는 사실을. 이른 아침. 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다. 주방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유진아, 오늘 정말 이사하려고? 시어머니는 컵에 커피를 따르며 살짝 쳐다봤다.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정말로 떠나는지 확인하려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네. 어제 말했듯이 부모님 집에 잠시 갈게요. 지은이 결혼 준비도 편하게 하려고요. 나는 미소를 띤 채 말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태연함이 우스울 뿐이었다. 식사 중 이지은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사진기에 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언니, 이 사진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되지? 부모님의 사랑으로 얻은 집이라고 적고 싶어. 나는 빵을 쪼개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좋아요. 지은이 마음대로 해. 이지은은 기뻐하며 즉시 글을 올렸고 시아버지는 이제 우리 지은이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속삭였다. 이민우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아마 오후까지는 오락에 집중할 것이다. 나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돌아갔다. 첫 번째로 변호사 김동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지난번 사업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었다. 김 씨, 전자 우편으로 보낸 파일들 확인하셨어요? 네. 유진 씨, 초기 계약금, 계량비 지출 증명, 설계도면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로 보면 이 아파트에 대한 귀하의 출자금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럼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이지은에게 증여했다는 건 증여라도 출자자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실질적인 지출을 했다는 점, 그리고 증여가 명백한 부당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지금은 추가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시공업체의 증언, 주변 이웃의 증언, 혹은 이민우 씨와의 대화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의 말을 메모장에 적었다. 문서 다음으로는 시공업체의 이장호 대표에게 연락했다. 이 대표님, 기억하시나요? 3년 전 송파구 아파트 개량 작업 담당하셨어요. 아, 김 디자이너님. 당연히 기억해요. 그 아파트. 디자인도 훌륭하고 예산도 꼼꼼하게 관리하셨어요. 모든 비용은 직접 지불하셨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추후 법적 절차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김 디자이너님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계약서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의 확신적인 답변은 나에게 큰 힘이 됐다. 오후에는 나의 개인 물건을 정리했다. 나의 디자인 노트, 고가의 디지털 드로잉 태블릿, 그리고 결혼 기념일에 사왔던 백금 반지, 부모님께서 선물해준 백화점 상품권 뒤 모든 걸 박스에 정리했다. 특히 아파트 개량 당시 사용한 원본 디자인 도면과 자재 샘플을 별도로 넣었다. 이것들은 나의 작업물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했을 때, 유진아, 이렇게 많은 물건이야? 그냥 두고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건 제 작업용 물건들이고 보물처럼 아끼는 거라서 가지고 가야 해요.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저녁이 되자 이민우가 드디어 일어났다. 그는 나를 보며 이사 준비 끝났어. 내일 운송업체 불러줄까? 라고 물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그의 무관심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과 함께한 7년이 정말 헛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아니다. 모든 준비는 거의 끝났고 이제는 그들이 내가 세운 덫에 걸릴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사하는 날 아침, 운송업체의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나는 이미 모든 물건을 박스에 정리해 놓았고 작업용 노트북과 디자인 도면, 증거 파일들이 담긴 서류 가방은 직접 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문간에 서서 이렇게 빨리 떠나?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지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마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를 보는 걸 즐기고 있을 것이다. 운송업체 직원들이 물건을 싣는 동안 이민우가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이사 끝나면 만나서 이혼 서류 서명하자.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줬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게임에 집중한 듯 부드럽지 않았다. 좋아요. 오후 3시에 강남역 카페에서 만나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민우는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다. 그는 아직도 나가야 할 돈이나 증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운송차가 떠나기 전 이지은이 방에서 달려나왔다. 언니, 이거 왜 가지고 가? 이 식기 세트 아름다운데 내 결혼식 때 써먹고 싶었어. 그녀는 나의 베르트르 식기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직접 구입한 고가품이었고 나의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다. 이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지은이의 결혼식에는 새 식기를 사드릴게요. 나는 미소를 띤 채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무례함이 웃음을 자아냈다. 이지은은 입을 삐죽이며 그래도 아깝다라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운송차에 올랐다.
강남구의 임시 주소는 아파트가 아니라 복층 오피스텔이었다. 작업하기 편하도록 나 직접 인테리어를 단순히 정리했고, 가장 중요한 공간은 서류를 보관하는 책장과 컴퓨터 작업대였다.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김 변호사에게 문자가 왔다. 유진 씨, 출자권 확인 소송을 제출할 준비가 거의 됐어요. 추가로 이민우 씨와의 대화 기록이나 시아버지 부부의 증언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현재 증거로도 충분히 유력해요. 알겠어요. 오후 이혼 서류 서명할 때 이민우와 이야기하다가 관련 내용을 녹음해 보겠습니다. 나는 회신했다. 오후 2시. 나는 카페에 도착해서 이민우를 기다렸다. 그가 30분 늦게 왔고 손에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다. 빨리 서명해. 아버지가 오늘 안에 제출하려고 해? 그는 서류를 나에게 내밀며 말했다. 나는 서류를 살펴봤다. 이혼 조건은 부동산은 이지은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유진이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분배하지 않음. 양측은 각자의 빚을 스스로 처리. 이 모든 건 명백히 불공평한 내용이었다. 이민우. 이 아파트 초기 계약금 5천만 원과 계량비 3천만 원.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은 누가 냈어?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물었다. 이민우는 눈을 피하며 아버지가 냈지 않아? 내가 좀 돕긴 했지만 전부 내가 냈어. 영수증과 계좌 이체 기록이 모두 있어. 나는 스마트폰에서 몇 가지 증거 사진을 보여줬다. 이민우는 표정이 살짝 변했지만 그래도 아파트는 아버지 이름으로 샀잖아.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것이고 지은이에게 주는 거라 아무래도.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녹음 기능을 끄고 서명을 했다. 좋아요. 서명했어. 하지만 이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이민우는 서명을 본 뒤 안도하며 그럼 됐어라고 말하고 카페를 떠났다. 그는 나의 말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지 유진이가 슬프다고 헛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카페에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서류 서명했고 이민우와의 대화도 녹음했어요. 그는 아직 증거를 몰라. 좋습니다. 내일 법원에 출자권 확인 소송을 제출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아파트의 임시 처분을 신청해서 이지은이 매매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걸 막아야 해요. 김 변호사의 말은 확실했다. 나는 카페를 나와 임시 주소로 돌아갔고 컴퓨터에서 이민우가 보낸 이혼 서류 스캔본을 저장했다. 그동안 이지은은 인스타그램에 결혼식장 예약 완료. 이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웃었다. 이제 그들의 행복은 곧 끝나기 시작할 것이다. 임시 오피스텔로 돌아온 뒤 나는 컴퓨터에서 이지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다시 살펴봤다. 결혼식장으로 지정한 곳은 서울 강남구의 고급 웨딩홀이었고 예약금 2천만 원을 낸 것으로 적혀 있었다. 그 금액 역시 지난달 나의 프로젝트 보상금에서 이민우가 빌려갔다는 걸 기억했다. 당시 그는 지은이 결혼식 예약금이 급해 다음 달 보상금 받으면 갚아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가 절대로 갚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의 전화였다. 유진 씨. 법원에서 아파트 임시 처분 신청을 수리했다. 이제 이지은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금지됐고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소유권 변동도 불가능해요.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 그럼 이지은의 결혼식장 예약금 문제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문서 그 금액은 제가 이민우에게 빌려준 돈이에요. 나는 물었다. 빌려준 금액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환급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우와의 채권 증명이 필요하니 이체 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찾아주세요. 알겠어요. 오늘 저녁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저녁 7시쯤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했고 살짝 분노를 감추고 있었다. 유진아, 왜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를 안 내줬어? 관리사가 저녁에 직접 와서 청산 통지서를 내밀었어. 300만 원이나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어머니, 그 아파트는 이제 지은이의 거예요. 관리비는 소유주인 지은이가 내야 하죠. 제가 대납해준 건 지난 일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높여 유진아. 너 이렇게 할 거였어? 7년 동안 가정을 지탱했다는 말은 뻥이야? 이제 갑자기 돈을 끊어? 어머니, 제 돈은 제가 관리할 권리가 있죠. 이민우도 이혼 서명했고, 이제 저는 그 가정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통화를 끊자마자 이지은의 전화가 왔다. 언니, 너 정말 심심해? 왜 관리비를 안 내줘? 결혼식장에서도 이상한 통지를 받았어. 예약금을 낸 이가 환급을 요청해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너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면서도 분노를 토해냈다. 지은이, 결혼식장 예약금 2천만 원은 제가 이민우에게 빌려준 돈이에요. 이민우가 갚지 않으니 제가 환급받는 거죠. 너의 결혼식은 너나 부모님께서 알아서 해결해야 해. 나는 말을 마치고 통화를 끊었다. 이지은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오지만 나는 통화 차단을 했다. 나는 컴퓨터에서 이민우에게 2천만 원을 이체한 기록을 찾아냈다. 이체 메모에 지은이 결혼식 예약금 대출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 다행이었다. 이 기록을 PDF 파일로 변환해서 김 변호사에게 보냈고 동시에 이민우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함께 전송했다. 이민우, 지은이 결혼식 예약금 2천만 원 빌려줄게. 다음 달 보상금 받으면 갚아줘. 알았어. 고마워. 다음 달 확실히 갚아. 이 대화는 명백한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였다. 밤 10시. 시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이번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매우 약했고 긴장감이 느껴졌다. 유진아, 미안해. 어젯밤 병원에서 전화 왔어. 제 신장 수술 예약이 취소됐다고. 예약금이 부족해서라고 하더라고. 너가 자동 이체를 해지했어? 네. 시아버지, 이제 저는 그 가정과 관계가 없으니 시아버지의 의료비도 직접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유진아, 제발 이해해. 수술이 안 되면 제 심장이 안 된다. 문서 좀 대여해주거나 자동이체 다시 설정해줘. 시아버지, 7년간 제가 낸 의료비와 생활비로 충분히 보상받았잖아요. 이제 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을 관리할 거예요. 통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다. 강남의 야경이 아름다웠고 마음은 전보다 훨씬 차분해졌다. 그들은 이제 처음으로 나 없이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이 준 상처와 불공정에 대한 복수로 더 큰 타격을 준비 중이었다. 컴퓨터를 켜고 다음 복수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이지은의 결혼식과 시아버지의 경력을 노렸다. 밤새 복수 계획을 구상했다. 시아버지 이재식이 은퇴 전 담당했던 대기업 건축 프로젝트, 그것이 다음 목표였다. 3년 전 그 프로젝트 인테리어에 참여했을 때 시아버지가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들었었다. 당시 시어머니가 오해라 해명했지만 하청업체 대표의 불안한 표정이 기억났다. 아침 8시. 삼성건축 이대식 대표에게 전화했다. 이 대표님, 기억하시나요? 3년 전 이재식 사장님 프로젝트에서 협력했던 김유진입니다. 아, 김 디자이너님. 물론이죠. 그때 정말 고생했어요. 목소리에 회한이 묻어났다. 이재식 사장님이 리베이트 받고 비용 부풀린 게 사실인가요? 증거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이혼 절차 중인데 그의 부정으로 피해봤어요. 잠시 침묵 후 답변했다.
사실입니다. 당시 5천만 원 리베이트 받고 인테리어 비용 30% 이상 부풀렸어요. 거래 관계상 말 못했지만 증거는 다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카톡 대화, 이체 기록까지요.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법적 절차에 사용할게요. 필요시 증언도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김 디자이너님이 정의를 세우신다면 협력하겠습니다. 1시간 후 메일이 도착했다. 이재식과의 카톡 스크린샷. 이번 프로젝트 비용 1억 5천만 원으로 청구해. 나한테 5천만 원만 넘겨줘. 이체 기록, 이재식 계좌로 5천만 원 송금. 부풀린 계산서. 시아버지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김 변호사에게 파일을 전송하며 이재식의 부정수익 환수 또는 명예훼손 법적 조치 검토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오후엔 이지은의 결혼 준비를 방해했다. 레인보우 브라이드 웨딩샵에 전화했다. 김유진입니다. 이지은 씨 예약 드레스 대금 500만 원 제가 대납하기로 했으나 취소하겠습니다. 그녀가 직접 내지 않으면 예약 취소해주세요. 샵 측은 확인했습니다. 이지은 씨에게 결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플라워 디자이너, 음악 감독에도 동일하게 요청했고 모두 즉각 협조했다. 그 사이 이민우의 카톡이 쏟아졌다. 유진아, 너 미쳤어. 웨딩샵에서 돈 안 냈다고 전화 왔어. 지은이 결혼 망치려고. 결혼식 예약금이 000만 원도 제가 냈고 드레스 비용도 대납할 생각이었어. 문서하지만 이제 그 가정과 관계 없으니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해. 유진아, 제발 좀 정신 차려. 아버지 수술도 안 되고 지은이 결혼도 망치면 어떡해? 돈 좀 내주거나 대납해줘. 이민우, 너는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도 몰라. 이제 그만 답장하지 마. 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민우를 차단했다. 저녁 6시. 김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유진 씨. 이재식 시아버지의 부당 행위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 고발하거나 부당 수익 환수 소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지은의 약혼자인 박재훈 씨 집의 아파트 출자 증거와 이재식 시아버지의 부정행위를 익명으로 전달하면 이들의 혼인관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박재훈 씨 집의 모든 증거를 전달해 주시고 이지은 가족의 진면목을 보여주세요. 나는 확실히 말했다. 이제 그들의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이지은의 결혼과 시아버지의 명예에 직접 타격을 줄 시간이 됐다. 아침 9시. 김 변호사의 문자가 먼저 왔다. 유진 씨. 박재훈 씨 부모님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어요. 아파트 출자 기록. 이재식 시아버지의 리베이트 수령 증거. 이지은 씨가 제가 지불한 물건들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스크린샷까지요. 박 씨 부모님의 반응이 매우 심각했고 이런 식의 거짓말과 부당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짓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재식 시아버지의 기업에 대한 고발 신청서를 마무리했다. 금방 이지은의 전화가 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언니, 너 뭐라고 했어? 재훈이 부모님이 오늘 아침 우리 집에 와서 혼인을 취소하려고 해. 이재식 씨가 기업에서 횡령 의혹이 있고 아파트도 김유진 씨가 샀다면서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너 이거 다 말했지? 너 때문에 내 결혼이 망가지고 있어. 그녀는 울고 소리치고 있었다. 지은이, 그건 사실이야. 내 아버지가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 아파트는 내가 출자했어. 그들은 사실을 알았을 뿐이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고 그녀는 거짓말. 너 때문에 나 평생 못 결혼하게 되면 어떡해? 라고 외치다가 통화를 끊었다. 1시간 뒤. 이민우의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내용은 박재훈이 직접 와서 이지은과의 관계를 끝낸다고 말했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쓰러질 뻔했고 어머니도 울고 있어? 유진아, 제발 우리 얘기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줄게. 돈이나 아파트라도 원하는 걸 말해. 나는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다. 이제 그들의 애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후 1시. 시아버지 이재식이 받은 전화가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그가 20년 동안 일했던 대기업의 감사팀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이재식 씨. 3년 전 담당하셨던 건축 프로젝트에서 부당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비용을 과장 청구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증거가 제출되었으므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회사에 와서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퇴직금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기절할 뻔했다. 시어머니가 그를 안고 울었고 이지은은 방에서 이제 어떡해라고 울부짖었다. 이민우는 황급히 병원에 전화해서 시아버지의 상태를 문의했지만 병원은 예약금이 부족해서 수술을 재예약하려면 1,000만 원 선결제가 필요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문서 이민우는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계좌는 이미 빈 상태였고 이민우 자신의 카드도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걸 김 변호사를 통해 듣고 있었다. 변호사는 이재식 시아버지가 회사 조사를 피하려고 하거나 증거를 파괴하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법원에 증거 보관 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동시에 아파트 출자권 소송의 첫 심리일도 확정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알겠어요. 김 변호사. 그동안 모은 증거를 모두 정리해서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업체 이 대표님과 삼성건축 이 대표님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기로 했어요. 저녁에는 나는 부모님에게 이혼과 복수 계획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우리 유진이 정말 고생했어라고 위로하며 필요하다면 경제적으로 도와줄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 아빠,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다른 여성들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나의 결심을 존중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라고 말했다. 나는 저녁을 마치고 컴퓨터에서 법정에 제출할 증거 목록을 작성했다. 아파트 출자 기록, 리베이트 증거, 이민우와의 대화 녹음, 이지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맞는 최강력한 무기였다. 이제 다음 주 심리일이 다가왔고 그날 그들은 나의 진정한 힘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창문을 열어 강남의 밤 풍경을 보며 이제 정의가 이루어질 시간이다라고 속으로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실이 정해졌다. 나는 아침 8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가지고 개 증거 물건을 최종 확인했다. 서류 가방에는 아파트 출자 관련 영수증 원본 32장, 디자인 도면 15매, 은행 이체 기록 인쇄본, 시공업체 이 대표님과 삼성건축 이 대표님의 증언 서류, 그리고 이민우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다. 유진 씨. 오늘 법정에서는 이재식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자신이 구입했고 유진 씨는 단지 생활비를 좀 내준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그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감독한 계량 부분에 대한 설명도 준비했어요. 벽면 재질부터 발코니 스마트 시스템까지. 이 아파트의 모든 디테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9시 30분. 법정에 도착했다. 이재식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민우,
이지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봤다. 이지은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민우는 부끄러워하는 듯 눈을 피했다. 합의가 시작되었다. 판사는 이 사건은 김유진 씨가 이재식 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출자권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각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먼저 이재식 시아버지가 입장했다. 이 아파트는 제가 1억 5천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유진이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내라고 시켰을 뿐. 아파트 구입이나 개량에는 그녀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지은이에게 증여했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님, 이는 김유진 씨의 은행 이체 기록입니다. 3년 전 아파트 초기 계약금 5천만 원과 개량비 3천만 원이 이재식 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김유진 씨의 서명이 있으며 모든 결제는 그녀의 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시공업체 이 대표님의 증언이었다. 판사님, 해당 아파트 개량 작업은 전적으로 김유진 씨가 의뢰하고 지불했습니다. 이재식 씨는 단 한 번도 현장에 찾아오지 않았고 모든 디자인과 자재 선택은 김 씨가 직접 결정했어요. 이는 작업일지와 통화 기록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확실한 목소리로 증언했고 판사는 노트에 적었다. 이재식 시아버지는 갑자기 소리를 높여 그건 거짓말. 유진이가 제 계좌에 돈을 넣은 건 생활비였어. 라고 주장했지만 김 변호사는 이체 메모에 아파트 계약금 개량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100만 원 별도로 이체했으며 이 또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라고 반박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파트는 이재식 이름으로 샀잖아. 법적으로는 우리 아들이야. 라고 외치지만 판사는 소유권 명의와 실질적 출자자는 다를 수 있으며 실질적 출자자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합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판사는 증거 검토와 증인 증언을 토대로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유진 씨의 출자 사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안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과 처분은 금지합니다. 라고 말하며 합의를 마쳤다. 법원을 나온 길에 시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유진아, 제발 용서해줘. 아파트는 내 거라고 해도 되니? 이재식 수술비 좀 대여해주고 지은이 결혼도 도와줘. 우리는 잘못했어. 어머니, 용서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법이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제 돈은 제가 필요한데 쓸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고 김 변호사와 함께 차에 올랐다. 뒤에는 이지은의 울음소리와 시아버지의 분노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의 마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았다. 이제 단지 판결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차에서 김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판사님의 입장을 보면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동안 이재식 시아버지가 회사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를 파괴하려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해요. 알겠어요. 삼성건축 이 대표님도 이재식 시아버지가 연락해서 증거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전해줬어요. 제가 그대로 거절했다고 하네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고 김 변호사는 그런 행위는 증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더욱 유리해질 겁니다라고 답했다. 차가 법률사무소에 도착하기 전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욱 거칠었고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유진아, 너 이대로 끝내려고?
이재식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우리는 모두 굶어 죽는다. 너 부모님 회사도 있는데 너 때문에 그들도 업무에 지장받을 수 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면 너도 편안하게 살 수 없어. 어머니, 위협은 무의미해요. 이재식 시아버지의 행위는 사법과 기업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제가 하는 건 단지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회사는 제 행동과 관계없이 잘 운영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통화를 끊고 즉시 통화 녹음 파일을 김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런 위협적인 대화는 법원에 제출하면 이재식 일가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파일을 저장했다. 금방 뒤 삼성건축 이 대표님의 문자가 왔다. 김 디자이너님, 이재식 씨가 직접 방문해서 리베이트 이야기는 비밀로 해줘라고 졸라댔어요. 영상 기록도 남겼고 필요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오후 2시. 이재식 시아버지가 근무했던 대기업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식 전 관리자에 대한 부당 리베이트 수령 및 비용 과장 청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퇴직 처리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5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서 이후 해당 인물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이지은의 인스타그램은 혐오 댓글로 넘쳐났다. 부모님 횡령으로 다른 사람 돈 탐내는 거? 결혼식 장식도 남의 돈으로 해? 이지은은 결국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다. 이민우는 돈을 구하기 위해 나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부모님은 그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 담당자에게 이민우 씨와의 모든 관계는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요구는 변호사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달했다. 부모님은 나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알렸고, 유진아,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만나지 마.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말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저녁에는 나는 새로운 작업실을 찾았다.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복층 오피스텔이었고 이곳에서 나의 개인 스튜디오를 열 계획이었다. 동시에 여성 권리 지원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에게 법적 조언과 디자인 작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해졌다. 스튜디오 계약을 맺는 동안 김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유진 씨, 법원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시 처분을 강화했어요. 이재식 일가는 아파트를 빌리거나 대출 담보물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또한 이민우 씨가 이혼 후 재산 분배에 대한 항소를 제출했지만 증거가 없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밤 10시. 이민우가 카톡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아, 내가 잘못됐어. 아파트는 내 거라고 해. 그냥 아버지 수술비 1,000만 원만 대여해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어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다. 그들의 눈물과 애원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다. 7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과 아픔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직 보상도 못하는 것이다. 나는 스튜디오 창문을 열어 강남의 불빛을 바라봤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성권리 지원 모임의 활동 계획서가 열려 있었다. 다음 주면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때 모든 게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재식 일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손에 쥔 디자인 펜을 꼭 쥐고 내일을 향해 기대감을 느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을 때 이재식 시아버지 일가는 이미 절망에 잠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허리를 굽히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이민우는 무력하게 의자에 기대었으며 이지은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이 일어섰고 친묵이 감도는 법정에서 판결이 시작되었다. 김유진 씨가 제출한 은행 이체 기록, 시공업체 증언, 디자인 도면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재식 씨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출자자는 김유진 씨임을 확인한다. 이재식 씨가 이지은 씨에게 한 증여는 김유진 씨의 출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선언한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김유진 씨에게 이전하며 이재식 일가는 한 달 이내에 아파트에서 이전해야 한다. 판사의 명확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시아버지는 이건 불공평해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법관은 경고를 내리고 판결을 마쳤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었고 이지은은 내 결혼도 내 집도 라고 중얼거리며 붕괴되었다. 이민우는 나를 쳐다보지만 그 눈에는 원망보다는 자신감 상실에 따른 공허함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판결문을 받았고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갔다. 한 달 뒤 송파구 아파트에서 이재식 일가는 이사를 갔다. 그들은 아파트를 떠나며 거의 모든 물건을 남겼지만 나는 그것들을 기부처에 전달했다. 대신 나는 직접 디자인한 강남구 정상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아파트는 한강 광경을 직접 보는 최고층이었고 나의 작업실과 여성권리 지원 스페이스를 함께 마련했다. 책장에는 이번 사건에서 사용했던 모든 증거 파일을 정리해 보관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아파트 개량 원본 도면이었다. 이 도면은 나의 헌신과 억울함 그리고 각성의 상징이 되었다. 이재식 시아버지는 기업으로부터 5천만 원 부당 수익 환수를 강요받았고 심장 수술도 늦어져 건강이 계속 악화되었다. 시어머니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 시골로 갔고 이지은은 결혼이 취소된 뒤 명성이 떨어져 취업도 어려운 상태였다. 이민우는 이혼 후 아파트도 없고 돈도 없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재식의 빚까지 물려받아 비투에 시달렸다. 나의 스튜디오 유진 디자인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매달 여성권리 지원 모임을 개최했다. 불공평한 결혼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에게 법적 조언을 연결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디자이너에게 무료 작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개인의 복수보다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저녁, 나는 한강 광경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고 시어머니의 카톡 메시지였다. 유진아, 우리는 정말 잘못했어. 이재식이 병원에 입원했고 돈도 없고 제발 좀 도와줘. 이제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나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다. 그들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을 쏟아낼 필요도 없었다. 나는 간단히 답장했다. 예전에 아파트를 지은이에게 주며 나를 쫓아낼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야.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한강의 불빛이 아름다웠고 나의 마음은 평화롭고 차분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아픔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이야기 끝.